자, 교재는 99페이지 공범과 신분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한다 했습니다. 자, 1번 형법 제33조 본문은 자,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에는 진정뿐만 아니라 부진정도 포함된다. 고 보고 있고, 이 단서는 비신분자와 신분자의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까? 자, 이론 문제죠.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33조 할 때 33조 본문, 그 다음에 단서, 자, 여기 통설, 판례. 혹시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통설은 33조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정신분범의 성립하고 그 다음에 과형을 본문으로 보고 있고, 단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 통설은 본문을 진정으로, 단서를 부진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판례는 33조 본문을 진정신분범의 성립하고 과형의 문제로, 다음 부진정이죠. 부진정의 성립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근데 부진정에 과형이 없잖아요. 과형이 단스러우죠. 그래서 부진정의 과형은 단수로 가고 있습니다. 과형은 처벌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본문을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이 판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다? 본문은 진정의 성립과 부진정의 성립, 진정의 성립과 부진정의 성립을 모두 본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은 진정뿐만 아니라 부진정도 포함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 그쵸? 그리고 단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을 단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서는 과형의 개별화 원칙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자, 밑에 나올 겁니다.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비신분자인 아내와 아들이 공동으로 아버지를 살해를 했어요. 이때 아내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을 할 것인가? 우리 판례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여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판례가 부진정의 성립은 본문으로, 부진정의 과형은 단서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존속살해죄가 부진정 신분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립은 본문으로, 처벌은 단서로. 따라서 이 아내에게는 성립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성립을 본문으로. 즉, 아내에게 있어서 성립은 부진정 신분범으로, 즉 부진정 신분범이니까 뭐죠? 존속살해죄죠.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단서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서에 따라서 보통살인죄가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보통살인죄가 성립되고 처벌된다. 틀렸죠? 여기 틀렸죠? 성립은 존속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립은 존속살인죄가 되고 처벌만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단서는 비신분자와 신분자의 과형이 개별화, 각각 달라요. 각각. 이때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은 성립도 존속살해죄로, 처벌도 존속살해죄로 처벌되죠. 그쵸? 결국 뭐다? 결국 아들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엄마는 보통살해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아내가 처벌이 달라요. 아들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엄마는 보통살해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처벌이 다르죠. 그래서 처벌의 개별하다. 처벌의 개별하란 말이 그런 말이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판례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정답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최신 판례입니다. 자, 공무원이 자, 요건 제가 좀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라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다. 그래서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이 누구 사건인지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공무원이 누구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뇌물 공여자라 하여금 누구죠? 최순실이죠. 그쵸? 그 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누구죠? 삼성이죠. 삼성. 이재용. 그쵸?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재용이가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즉 삼성 이재용은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인데, 뭐를 적용해서? 그렇죠.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이 판례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을 볼게요. 자, 지방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비신분자죠. 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대요. 그러면 33조 본문이죠. 따라서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1번.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28조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예요. 자, 그 죄를 제외하고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적용이 될 수가 없죠. 그쵸?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하는 것은 진정신분범이에요. 그래서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신분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죄의 간접 적용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함께 공동으로 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거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이 비공무원이 언제나 이 간접정범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33조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하여, 즉 공모 형태로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신분을 이 사람이 얻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에 틀렸죠? X. 자, 2번. 공직선거법 257조 1항 1호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죄.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죄들은 모두 다 33조 본문을 적용하는데 이 공선법 조항만큼은 33조가 적용이 안 돼요. 유일한 예외가 돼요. 그래서 밑에 줄. 그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와 공모해서 처벌했다 할지라도, 즉 여기 비신분자잖아요. 그렇죠?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비신분자고 주체자가 신분자인데 공모했다면 33조 본문이 적용될 것 같은데 이 조문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열거되어 있는 사람만 주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3조 본문이 CR이 안 먹힌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정범 처벌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전부 다 중요해요. 자, 3번을 가볼게요. 자,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의 경중이 있을 때, 그쵸? 경중이 있을 때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했을 때 형법 제33조 단서가 31조 1항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이거 모해위증 교사 사건 할 때 했죠. 이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자, 업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신분 관계 없는 자와 공모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랬네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무슨 말이죠?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했단 그런 말입니다. 성립은 그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서 단서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전형으로 처벌된다. 처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처벌은 보통 범죄로 처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업무상이 틀렸어요. 단순 배임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성립은 무겁게, 처벌은 기본 범죄로 처벌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신분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진정신분범이라 하고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을 부진정이라고 하죠. 그쵸? 맞습니다. 자, 통설 나왔네요. 자, 경찰 승진 문제인데 학설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통설 나와 있네요. 자, 33조 해석과 관련해서 본문은 진정으로 보고 있고 단서는 부진정으로 보고 있다. 제가 문제 1번 할 때 필기해드렸죠?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 가볼게요. 갑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랬어요. 자, 자기 아버지인 줄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고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의범 할 때 구성요건적 고의할 때 배웠죠? 그쵸? 장모 살인 사건 할 때 했잖아요. 장모인 줄 모르고 했다니까. 인식과 의사가 없다니까요. 그쵸? 그럼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고 자, 친구놈과 함께 아버지를 살해를 했어요. 이때 이 갑이라는 놈은 갑이 아들입니다. 존속살인죄가 처벌되나 을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을과 이 갑의 아버지하고 남남이잖아요. 그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고 친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을은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갑은 존속살인죄가 됩니까? 아버지인 줄 몰랐다는 것은 고의가 없는 것인데요. 그쵸? 그래서 존속이 틀렸다. 15조 1항에 따라서 존속이 아니고 보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것인데 그때 이거 100개에서 낸 거예요. 그 당시 땐 다 그랬어요. 그 당시 땐 전부 다 100개는 문제가 거의 다 대부분이었죠. 자, 3번 갑니다. 4번 갑니다.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를 해서 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의사도 간호사 무면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맞죠? 그쵸? 소극적 신분 판례인데 33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신분에 관련된 해석인데 위법성 조각 그 신분, 위법 조각적 신분 할 때 나오죠. 그쵸? 이때 의사도 똑같이 그 무면 의뢰행위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째 갑니다. 자, 죄수 문제입니다. 12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법적 용합 중에 특별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특별관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게 맞아요? 바뀐 것 같은데. 그쵸?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반대로 특별법의 요건을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요건을 충족하죠. 그쵸? 아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도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 플러스 절도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강도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강도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이만큼이 이게 절도고요. 여기 절도고요. 그 위가 폭행 협박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법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대요. 이 절도를 충족한다고 해서 이것을 충족한다고 해서 강도가 저절로 인정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강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구성 요소인 절도를 당연히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갑니다. 자, 공직선 명예훼손죄하고 공선법 같은 조항 나와 있죠? 후보자 비방죄. 이거는 일반 형법이고요. 그건 뭐요? 행정법규예요. 행정법규. 행정법규는 법조 관계에 있다. 아니죠. 없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의 죄에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만이 성립한다. X. X. 두 개의 죄가 다 됩니다. 행위가 한 개라면 상상죄 경합이 되는 거죠. 3번. 작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다. 그렇죠? 않다. 그러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탈락된다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타인 자체가 구속요건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구속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불가불적 사후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이 많은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3번. 자, 4번 가볼게요. 자,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했다. 그래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포괄해서 하나의 죄만 된다. 맞습니까? 일단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수를 갖고 따지죠. 두 명을 때렸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는 2개가 돼요. 2개가 되고, 근데 2개인데 요 순차로 폭행한 것이 행위가 사회관념상 행위가 한 개 행위로 봐요. 관념상 자연적 의미의 행위는 2개죠. 두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근데 자연적 의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상 행위를 한 개로 본다니까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관념상 행위는 한 개이고 죄는 2개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험이 된다. 이것이 판례가 됩니다. 포괄해서 하나가 된다. X. 틀렸죠.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불사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판례. 부동산의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면 무슨 죄가 되죠? 이게 횡령죄가 돼버리죠. 횡령죄가 되고 횡령죄는 기수가 돼버려요. 훗날에 말소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무슨 죄가 되죠? 예전에는 이것이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봤어요.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죠. 이것도 횡령으로 봐요. 그래서 별죄가 되는 것입니다. 경합범이 돼버려요. 경합범. 판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죠? X. 자, 2번 가볼게요. 작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점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보관죄가 돼요. 여기서 작물보관죄가 된다. 이것을 처분했다고 해서 그 작물범하고 어떤 작물범에게 또 다른 작물범이 아니고 누구죠? 원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피해를 하나 더 보나요? 소유권 2개가 상실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죠?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 니은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했죠. 그래서 대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무슨 죄? 사기죄가 돼버리죠. 그렇죠? 사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줬단 말이죠. 이건 무슨 죄가 돼요? 아니, 피해자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한테 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돼버리죠. 배신 때린 거예요. 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돼버리죠. OX. 불사 아니죠. 틀렸습니다. 교사했으면 교사죄 하나, 취득했으면 취득죄 하나, 경합범이 돼버리죠. 그쵸? 이거 X. 약소금을 할인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무슨 죄? 사기죄가 돼버려요. 사기죄. 근데 이를 제3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피해자에게 있어서 비록 피해자를 사기쳤지만 피해자에게 빌린 예전에 채권이 있었나 봐요. 금전 채무가 있었을 때 그 사기친 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빚 갚았어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 없다? 여기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너는 빚을 받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죠. 사기죄 하나밖에 안 돼요. 사기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11년도 승진 문제이지만 11년도는 그 기억도 맞는 지문이었어요. 근데 판례가 2013년도에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답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보시게 되면 작물보관제가 성립할 때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불사가 된다. 불사. 새로운 법익 지문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쵸? 맞는 지문.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동 불화받은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지 멋대로 처분했어요. 공동 불화받은 것인데 멋대로 처분했다 그럼 뭐가 돼요?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거죠. 배임죄. 자,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일단 배임죄 하나 됐어요. 자,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닌 채 다시 병에 대해서 재매도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병에 대한 재매도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갑의 병에 대한 매도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왜요? 새로운 법이 침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법이 침해가 없기 때문에 왜? 매도했고 매도했을 때 소유권 침해가 있었다는 거죠. 을에 대한 관계에서. 근데 이 낫이 다시 이것을 병에 대한 재매도 했다 하더라도 병에 대한 새로운 법이 침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되죠. 동그라미가 되죠. 그렇죠? 자, 3번 풀었죠? 교사하고 취득한 것은 별개 행위니까 경합범위 돼버리고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4번 가볼게요. 자, 보관 중이던 토지를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돼버리죠. 횡령이 돼버립니다. 그 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그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는 거예요. 횡령. 그래서 두 가지가 각각 되고 경합범위 돼버리죠. 별조유죄가 된다. 이것이 맞는 지문이죠. 그쵸? 정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전부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 4번 지문이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4번이 답이었지만 지금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모든 지문이 정답이 되는 것이 모든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전부 다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 풀었죠? 그쵸? 뭐뭐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무슨 죄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 근데 이것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서 맞췄을 때는 뭐가 된다? 배임죄가 돼버린다. 그래서 앞에 거 사기죄 하나, 뒤에서 배임죄 하나 경합범위 돼버리죠? 그쵸? 불사가 되는 것이 틀렸죠? 자, 절도했으면 절도죄 하나 될 것이고요.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건 개인적 법익, 뒤에 건 사회적 법익, 이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가벌적 X. 3번 가볼게요. 절취한 통장과 인장을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일단 통장과 인장을 절도했으니까 절도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금 인출한 것은 무슨 죄가 돼요? 예금 인출한 것은 자, 보세요. 통장과 인장을 이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은행 직원에게 갔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에게 갔을 때 우리가 카드를 가면 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하게 되면 인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통장도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에게 가서 마치 이것이 자기 통장인 양 직원을 속여서 인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것은 은행 직원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에 대한 사기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피해가 다르죠. 통장의 피해자와 그쵸? 통장의 피해자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다르죠. 그래서 경합범위 돼버려요. 별도로 사기죄가 되죠. 안 된다 X. 자, 4번 절도했으니까 절도죄 하나,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카드를 이용해서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하나. 그래서 보복이 다르기 때문에 경합범위 돼버립니다. 실제 경합이 된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포괄일제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1번 가볼게요. 갑이 컴퓨터로 해당 음란 동영상을 제공해서 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2대를 압수당했어요. 압수당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그쵸? 정신 차려야지. 근데 훗날 다시 장비를 갖춰서 영업을 재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장비를 갖췄다는 것은 여기에 고의의 갱신이 있다는 거예요. 고의 갱신. 그래서 압수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음란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그쵸? 음란 동영상을 제공했잖아요. 요때 쥐가 하나 될 것이고요. 압수가 당했으면 이제 하지 말았어야지. 또다시 장비를 갖춰서 했다는 것은 또다시 고의가 갱신이 됐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고의를 봐요. 새로운 고의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경합범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고의가 다른 고의란 말이에요. 다른 고의. 다른 고의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죄로 본다고요. 자, 2번을 보시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봤죠? 포괄일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시게 되면 기망행위가 한 개래요.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상상적 경합이 돼버리죠. 상상적 경합. 행위는 한 개인데 죄는 여러 개. 그쵸?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포괄일죄 묻고 있습니다. X. 그것도 X. 은행장 갑이 을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서 합계 얼마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죠? 포괄일죄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뇌물죄 비슷한 것은 전부 다 뭐로 봐요? 포괄일죄로 봐요. 그래서 무슨 의사표준설에 따라서 포괄일죄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 답은 몇 개가 되죠? 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갑니다. 다음 중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보시면 갑이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할 의사를 갖고 무면허 운전죄이죠? 무면허 운전죄는 뭐로 봐요? 행위표준설. 죄수론할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거잖아. 행위표준설에 따라서 운전한 날마다 한 개씩 죄를 봐요. 그래서 행위표준설이다고요. 그래서 반복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 1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돼야 안 돼요? 포괄일죄가 안 되죠. 이건 틀렸죠? X. 2번. 자, 작가협회 회원인 갑이 A 명의를 도용하여서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했다. 무슨 죄? 명의를 도용해서 어떤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게 호소문은 사문서가 되잖아요. 사문서인데 타의 명의를 모용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돼요.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끝냈어야지, 그치? 일단 죄는 하나 성립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 일을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지. 회원들 전파 가능성이 있죠? 여러 명이죠? 그쵸? 뭐 나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돼요? 명예훼손죄가 돼버려요. 명예훼손죄.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범이 돼버리죠? 이것도 틀렸네요. X. 3번. 이거 풀었네요. 방금 앞에서 풀었죠? 문제 5번에서 풀었어요. 1년 동안에 거쳐서 총 합계 얼마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의사표준설에 따라서 뭐가 된다? 포괄일죄가 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히로뽕 완제품을 제조를 했다. 그쵸? 그리고 반제품을 땅에 묻어 넣었다가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이전에 제조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완제품을 반제품으로 제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돼요? 경합범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완제품을 제조했을 때 여기가 일단 일죄가 되고요. 그리고 반제품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 한참 지나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범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피해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